안녕하세요. 첨동TV 첨동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귀농을 와서 처음으로 겪었던 화장실 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작년 3월에 이곳으로 귀농을 오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 고치고, 그리고 화장실의 세면대, 변기도 이제 아시는 분께 구매를 하여서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직접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면대랑 변기 설치하는 게 진짜 여간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며칠간을 이제 고생한 결과 설치를 이제 다 하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 변기 물이 잘 안 내려가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께 여쭤보고 주변 이제 시골 사시는 분께도 이제 여쭤를 봤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좀 이상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좀 이것저것 좀 보고 나름 알아보고 이제 해결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가 않아서 결국 이제 전문가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이제 변기로 가셔가지고 좀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좀 고개를 갸우뚱 거리셨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하니까 일단 변기를 뜯으시더라고요. 뜯으시고 뭐 다시 붙여도 보시고, 그러고도 이제 물이 잘 안 내려가니까 또 다시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뭐 이것저것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정확한 이유는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제가 이제 계속 쳐다보기는 했는데, 그러더니만 이제 시골에서는 여기는 아파트랑은 달리 정화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화조 쪽으로 가시더니 이거는 정화조 문제다. 정화조 업체 전문가분을 불러서 해결하면은 이제 물이 잘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집이 빈집으로 좀 방치된 지가 좀 몇 년이 되었던 걸로 알아서 그러면 정화조는 몇 년 단위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빈집 상태여서 정화조 때문에 이게 좀 원활히 안 내려갔구나 라는 저희가 생각이 들었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이분 오셔가지고 변기도 뜯고 뭐 붙이고 뭐 이리저리 알아보시고 정화조도 보시고 결론을 내리셨으니까 이거는 정화조 문제다 라는 결론을, 해결책을 내리고 가셨으니까 저희가 일단 10만원을, 요구한 10만원을 그대로 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네, 다음날에 정화조 업체 청소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청소를 해주시고 그분께는 이제 5만원을 드렸습니다. 네, 다시 변기에 가서 이제 물을 내려보는데 또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전에 오셨던 수리기사님이 말씀하셨던 정화조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께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화조 문제가 아니면 수도가 언 것 같다고, 변기가 내려가는 물이 좀 얼어서 잘 원활히 안 내려가는 것 같다고, 또 그럴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시 와주셔라, 오셔가지고 좀 뭐 녹임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해결을 해주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내 분야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녹이는 업체를 또 따로 불러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녹이는 업체분을 불러서 저희 또 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전문가분이 또 오시더니 역시나 변기를 뜯고 이제 안에 물을 좀 넣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언 거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으로 내린 말씀은 변기 아래에 붙어있는 고무링 때문에 이제 압착이 되어가지고 이게 잘 안 내려갔던 거라고 이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마지막에 오신 분은 어쨌든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구하신 대로 10만원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해결은 거의 5분 만에 바로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문제점을 찾고 바로 5분 만에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 분은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돈을 드렸고요.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 오신 분은 오셔가지고 변기를 뜯고 결론을 해결책으로 이제 내신 거는 정화조 청소를 하라 였기 때문에 어쨌든 잘못된 진단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돈도 뭐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께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오셔서 판단을 하시고 정화조 청소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 돼서 저희가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가 그때 10만 원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셔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셨으니 10만 원은 한게 없으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이것저것은 하셨지만 잘못된 판단을 내리셨으니 10만 원이라는 비용이 그거에 대한 그런 행동에 대한 비용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놈의 출장비, 인건비 말씀하시면서 절대 못 준다고 아주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희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며 뭐며 거기에 쏟아부은 시간이 그래도 엄청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알아보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렸고요. 여기 쉽게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게 딱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처음 와가지고 부른 이제 업체인데 다 동네 사람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잘하고 좋게 지내고 싶었는데 너무 그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왔던 게 굉장히 속상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을 요구를 했지만 계속 안 된다고 출장비를 말씀을 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끝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쨌든 말을 해서 끝까지 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결국에는 반만 주겠다. 그래서 5만 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네, 이 사건 이후로 저희는 웬만한 거는 저희가 다 해결하고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닐 시에 그럴 때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인터넷, 전화번호부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믿지 말고 주변 어르신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야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여기에 처음 이사를 오고 굉장히 또 외롭고 모든 것이 낯설고 또 그럴 때인데 가뜩이나 좀 그럴 때에 너무 좀 차갑고 그런 태도에 지금 놀라가지고 제가 그때 한 1시간 울었습니다. 좀 너무 서러웠거든요. 내가 여기 와서 좀 귀농을 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변 업체를 당연히 좀 좋게 업체를 불러서 잘 해결하고 싶은데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황당하고 좀 서러웠던 마음이 커서 남편 몰래 1시간을 울었습니다. 웃어라. 그러면 세상이 그대와 함께 웃는다. 울어라. 그러면 당신 혼자 울게 된다.